1, 2학년군 원격 수업 사례, 저학년도 가능한 원격 수업 플랫폼입니다. 원격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요즘 저학년 담임 선생님이시라면 분명 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저학년 담임이 아니지만 다음해에 저학년을 맡게 되신다면 역시나 하시게 될 고민입니다. 바로 저학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플랫폼이 없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쉽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먼저 실시간 수업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학습했는지 형성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어야 하겠죠. 그것도 아주 쉽게요. 마지막으로 컨텐츠 중심 수업, 즉 영상을 통한 수업도 가능하도록 구성된 플랫폼이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방법은 쉬워야 하죠.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던 끝에 제가 선택한 방법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구글 사이트라는 플랫폼입니다. 구글 사이트는 간단히 말하면 홈페이지를 아주 쉽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현란한 다른 사이트들과 달리 모든 것을 선생님이 만들기 때문에 저학년 아이들에게 적합합니다. 오늘 수업이라는 버튼 보이시나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수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어 있으니 정말 쉬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사용한 도구인데요. 팅커벨이라는 도구입니다. 학습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형성평가를 제시하기에 좋은 도구입니다.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있다면 다음 수업에 보충하거나 보충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제가 만든 예시 자료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렇게 원격 수업 링크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요. 이 바로가기는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에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네, 더블 클릭을 하자마자 2학년 8반이라고 하는 원격 수업 홈페이지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작권 관련해서도 이렇게 글로 써 있고요. 밑에 보니까 오늘 수업이라고 하는 버튼 하나가 딱 보이네요. 아이들이 만약에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터치하는 것만 해도 바로 오늘 수업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수업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짜가 나오고 제목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예시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컨텐츠 중심이라고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컨텐츠 중심, 즉 영상을 중심으로 진행한 사례인데요. 밑을 내려보니까 오늘의 시간표 해서 오늘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그리고 오늘 학습할 때의 유의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 2교시는 국어고 이렇게 보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설명한 이런 영상이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은 아주 쉽게 그 영상을 한번 누르면 되는데요.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제가 진행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국어 교과서 PPT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1, 2학년 아이들은요, 뭔가 클릭을 여러 번 하거나 뭔가 자신이 적어서 제출하거나 이런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1교시라고 한다면 40분을 제가 찍어서 진행을 했었어요. 특히 이렇게 교과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때도 여기 보시면 타이머를 띄워놨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발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상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재생만 해놓고 선생님이 안내해 주는 대로 학습을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 따로 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재생했다 할 필요도 없고 선생님이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타이머가 끝나면 그때 또 제가 발문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선생님과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어떤 물건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지 자신이 생각해 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해 보는 이런 식을 통해서 단순히 일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발문을 해놓고 바로 정답을 얘기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닌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그나마 이제 물론 대면 수업만큼은 안 되지만 비대면 수업의 영상 수업임에도 그래도 학생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수학. 그래서 4교시 여름 물가에 사는 친구를 만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표대로 진행을 하고 나면 점심시간 관련해서 안내도 있고 마지막에 알림장도 이렇게 적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 형성평가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팅커벨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형성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확인 문제 풀기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 버튼을 눌러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랬을 때 그냥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팅커벨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여기 밑에 보니까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다가 홍길동 이렇게 입력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나오고요. 여기에 홍길동이라고 되면서 시작하기가 보이네요. 시작을 하자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보기가 나오네요. 그 중에서 누르면 오답이라고 나오고 정답이 무엇인지 이렇게 색칠이 되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을 눌렀을 경우에 해설이 나오면서 자신이 궁금한 점만 확인하면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틀린 경우에 이런 해설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모두 고르세요네요.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또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1번 그냥 이렇게 골라볼게요. 정답이 돼버렸네요. 네. 이렇게 정답일 경우에 정답입니다 하면서 포인트가 하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눌렀을 때 역시 정답인 경우에도 해설이 나오게 됩니다. 즉 틀린 학생들에게는 왜 틀렸는지 해설을 통해서 알게끔 해주고 맞춘 학생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죠. 자, 그러면 다음을 눌러보니까 이번에는 모든 풀이가 맞췄다고 하면서 결과가 나오고요. 종료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3교시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확인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시간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실시간과 컨텐츠를 융합해서 진행한다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오늘의 시간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고 바로 여기에다가 1, 3교시는 실시간 수업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실시간 수업방 들어가기 이렇게 버튼을 놔둡니다. 버튼을 놔두는 것이 저학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막 어지럽게 쓰여있는 영어로 된 그런 링크가 아니라 이런 버튼이 있다는 게 아이들에게 직관적이니까요. 심지어 이런 버튼을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잘 모르는 1학년 친구들에게는 아예 이미지로 버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더 아이들이 이렇게 누르기가 쉽겠죠. 이렇게 눌렀을 때는 이렇게 줌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만 연결을 잘 해놓으면요, 이 버튼을 눌러갔을 때 바로 자동으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한 번만 고생하면 쉽게 얼마든지 실시간 수업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실시간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회서부터 3교시까지는 실시간 수업을 쭉 진행하고 4교시하고 5교시는 다른 수업을 과제 형태로 또는 이렇게 컨텐츠 중심 형태로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구글 사이트와 팅커벨을 이용해 운영을 한 다음에 제가 느낀 점과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플랫폼들을 보면 저학년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배너와 광고, 아이콘들의 시선을 빼앗겨 길을 잃는 일이 많았는데요. 구글 사이트는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내용만 제시할 수 있어 수업 집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료를 제시할 때 영어로 된 엄청나게 긴 저학년 아이들에게 마치 암호와도 같은 그런 링크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버튼을 둘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조금이라도 만져본 아이라면 쉽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기존의 영상을 올리기가 쉽고 또 아이들 역시 쉽게 재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구글 사이트와 팅커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상태로 9개 전 메뉴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그
그 다음 더보기에서 사이트 도구를 눌러주세요. 벌써 사이트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이트 제목을 바꿔볼게요. 제목 없는 사이트 여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2학년 8반 원격 수업 이렇게 바꾸시고요. 제목도 2학년 8반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배경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미지 변경을 눌러볼게요. 이미지 변경 누르신 다음에 직접 업로드를 하셔도 되지만 이미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선택 해서 조금 밝은 느낌으로 뭐가 좋을까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조정이 되는데요. 이 글자를 좀 굵게 하는 게 더 예쁘겠죠? 그래서 굵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됐습니다. 벌써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페이지를 열었을 때, 이 사이트를 열었을 때 처음 보는 화면입니다. 여기에다가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저작권 관련 안내 문구 쓰기. 네,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를 또 눌러가지고 일반 텍스트가 아니라 큰 제목으로 쓰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부분만 이렇게 굵게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텍스트 상자를 누르면 이렇게 계속 쓸 수 있게 글자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부제목도 있고 작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글씨는 부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색깔을 배경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우스를 여기에 올린 상태에서 여기 있는 팔레트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강조 1 또는 강조 2 이렇게 선택하시거나 아예 배경을 이미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홈페이지 말고 다른 페이지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그것은 이 삽입이 아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를 누르면 여기 홈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새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페이지를 하나 눌러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월, 일, 금요일 수업이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배경과 이렇게 페이지의 제목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수업 자료를 올리는 겁니다. 자, 함께 올려볼게요. 먼저 시간표는 역시 텍스트 상자로 쓰면 되겠죠. 오늘의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겨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3, 4교시 해볼까요? 3, 4교시 겨울, 5교시 안전한 생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텍스트를 하나 더 넣고 조금 다르게 색깔을 회색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1교시 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국어의 학습 주제를 여기에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교과서 쪽수를 이렇게 써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영상을 넣고 싶다 한다면 사전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내 드라이브라고 하는 곳에다가 영상을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올릴 수가 있는데요. 또는 그냥 유튜브에 있는 것도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드라이브를 눌러보면 여기 내 드라이브에 있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원격 수업 자료 제가 미리 올려놓은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동영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동영상을 바로 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도 똑같이 이번에는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넣어보고 2교시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유튜브를 한번 넣어볼게요. 유튜브는 밑에 보시면 여기 유튜브라고 하는 삽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주소를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안전한 생활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고요. 주소를 여기다 입력하면 그 정확한 그 영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또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튼을 만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링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팅커벨로 했기 때문에
링크를 좀 복사를 해왔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문제 해결하기라고 한 다음에 링크를 이렇게 붙여넣기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삽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크기를 조절해주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걸 눌렀을 때 제가 아까 입력했던 그 링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로 돌아가 볼 건데요. 다시 페이지를 눌러주시고 홈을 누르면 아까 첫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수업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사용하기에 엄청 쉬우니까요. 버튼을 또 넣어 볼게요. 삽입해서 버튼을 넣는데 이번에는 링크가 따로 없어도 됩니다. 오늘의 수업이라고 하고 여기 링크를 딱 눌렀을 때 자, 이렇게 페이지 만들어 놓았던 아까 우리가 페이지에서 이렇게 추가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 페이지들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아이들이 이 오늘의 수업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아까 0월 0일 금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다면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주려면 게시라고 하는 걸 해야 될 텐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게시가 있습니다. 자, 게시를 눌러보시면은 처음에 게시할 때만 이렇게 내 사이트 주소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2020년 2학년 8반이다.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내 사이트를 볼 수 있는 사용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에 관련해서 우리 학급 학생들만 보게 할 건지 아니면 누구나도 들어와서 하게 할 건지 한 건데요. 학급 학생들만 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처럼 대성동 초등학교의 모든 사용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 사이트를 보게 하고 싶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관리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밑에 있는 링크마다 다른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게시된 사이트에서 보면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죠. 얘를 누르시면 전체 공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료해 주시면 이제 이 사이트 주소가 모든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검색 설정은 되도록이면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게시를 딱 누르면요. 이제 드디어 학생들이 이 사이트를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거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 게시 오른쪽에 보시면은 목록 누름 단추가 있고요. 여기에서 게시된 사이트 보기 딱 누르시면 드디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 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팅커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팅커벨을 보시면 처음에 로그인 화면이 뜰 텐데요. 아이스크림 아이디가 있다면 그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만들기 누르시고 퀴즈 형태로 할 건지 토의 토론으로 할 건지인데요. 퀴즈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토의 토론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는 형성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제목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국어 7단원 2차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하고 싶은 대로 비공개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 그래서 여기서 학년 2학년 2학기 국어 나의 7단원 이런 식으로 1차시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그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문제의 유형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OX 하면은 객관식인데 O 또는 X만 있는 것이고요. 선택형 하면은 이렇게 5번까지 이렇게 보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1번, 2번은 꼭 보기를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최대가 5번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평가 1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고 하면요. 1번에다가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고를 수 있는 게 1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것이야말로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또는 이런 글자 말고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다가 글자 말고 이걸 눌러서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중에서 정답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정답이 여러 개라면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하면 되고요. 아니다, 2번만이다. 그럼 하나만 선택해 두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제한 시간도 있고요. 해설도 있는데 해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문제를 풀고 나면 맞은 사람과 틀린 사람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설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문구를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 완료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1번의 문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또 문제 유형을 선택하면요, 바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이게 다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오른쪽 위에 완료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에서 과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 국어 7단원 2차 시에 대한 과제,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과제 모드라고 하는 게 뜨면서 저는 타이머하고 보너스 점수는 없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닉네임을 입력하세요가 아니라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바꿔줬어요. 직접 입력을 한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세요로 바꿔줬습니다. 닉네임으로 입력하라 그러면 누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름을 입력하라고 했고요. 과제 생성을 딱 누르면 여기 URL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URL 주소를 가지고 복사를 눌러서 구글 사이트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